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약간 이렇게 끊어서 공부해주면 좋겠죠?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건 보통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걸 공부했지. x 더하기 3은 뭐 이런 거 미지수가 한 개인 걸 공부했는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x, y를 많이 쓰고 뭐 다른 문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 나오는 거고 1차 방정식에서 좀 확인해줘야 되는 부분은 방정식은 항상 는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표현은 1차 방정식은 오른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ax 더하기 b꼴이 돼야 되고 여기서 a는 0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a랑 b는 숫자, 미지수가 아니고 얘를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었는데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아니면 오른쪽은 는 c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오늘 주로 배울 내용은 이렇게 생긴 형태를 공부할 거고요.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 a랑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x랑 y가 살아있어야 되고 c는 없어도 돼. 이런 내용이지. 2x 더하기 3y는 5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x제곱 더하기 3y는 2x제곱 마이너스 x야.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맞지요? 왜? 양변에 2x제곱이 있으니까 지울 수 있고요. 내가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옮겨버리면은 x 더하기 3y는 0, 는 0 있고 x랑 y 살아있고 1차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능령 확인해 주시고 x랑 y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배우면은 이제 방정식은 왜 배워? x 구하려고.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x랑 y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x 더하기 y는 6이래. 그때 x, y를 만족하는 뭘 구해달라고 해? 해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 우리 더해서 6 나오는 조합 뭐 있어요? 1, 5도 있을 거고 2, 4도 있을 거고 3, 3도 있을 거고 엄청 많겠죠. 근데 지금 내가 x, y 범위를 따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마이너스 1,7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못 세요. 다시 말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지금 뭐가 한 개야? 식이 한 개죠? 우리는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를 확인할 겁니다. 우린 보통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은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를 봤을 때 이런 문제 보통 풀 거예요. 식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같아도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잖아. 그럼 못 구한다고. 몇 개라고 못 구해? 너무 많아.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뭘 추가하지? x, y가 자연수일 때. 그럼 여기 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1,5부터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만? 5,1까지만 1부터 5니까 5개 이렇게 셀 수 있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추가해줘야 되니까 이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배우면 이렇게 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앞에 뭐가 붙냐면은 연립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연립. 오른쪽에 나와 있으려나? 그렇지. 여기 보자. 연립은 다시 말하면 두 개 이상, 두 개 아니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이상의 방정식 그냥 한 쌍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은 그냥 중가로 약간 이렇게 멋있게 생기긴 했지만 대충 그립니다. 그냥 이런 중가로 형태고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방정식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룬 문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건데 왜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근데 식이 한 개,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공부할 거고 지금 보면은 얘를 만족하는 해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뭐 1,1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얘를 만족하는 해 있겠죠? 뭐 2,1처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하나의 쌍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 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해 중에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숫자 조합은 이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할 건데요.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있습니까? 대입법 있고요. 또 뭐 있어? 가감법 있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신 넣는 거고요. 혹시 쌤이 가감법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가감? 더하거나 빼기. 두 개의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구할 건데요. 지금 뭐 대입법은 엄청 어렵진 않는데 가감법은 얘를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거. 우리가 더하거나 빼기를 왜 하냐?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쉬운 거 먼저 해보고 좀 어려운 거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요? 이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면 소거가 문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자가 없어집니까? 더하거나 빼기 하면? 여기서 두 개의 식은 어떻게 더하기 빼기 할 거냐면은 그냥 두 개 더하거나 빼기 할 건데요.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계산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5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오겠어? 7 나올 거고요. x 플러스 y에서 x 빼기 y를 더할 거야. 그럼 x랑 x는 더해질 거고 y랑 y는 사라지겠죠. 그럼 x 얼마입니까?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때 y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x 2분의 7이랑 더해서 5 나와야 돼. 2분의 3이 나오겠죠. 근데 잘 봐 얘들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2가 나오긴 합니다. 왜? 이렇게 둘 빼면 얼마 나와? 2분의 4니까 2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감법은 중요한 게 소거. 뭐야? 문자를 없앨 겁니다. x, y 항상 아니 x 없애도 돼. 그래서 x랑 y 중에 한 개를 없어서 우리가 x값, y값 한 개를 구한 다음에 얘일 때 나머지 y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위아래 아무데나 대입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잘 보자. 얘는 쌤이랑 더하거나 빼기를 이용해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고 싶은데 혹시 더하기 빼기에서 문자가 없어지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좀 풀 건데요. 얘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누구 없애볼까? x 없애볼게.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누구를 얘를 좀 바꿀 겁니다. 뭘 활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럼 지금 2x가 있으니까 몇 x가 와야 없어지겠어? 뭐 2x는 아니면 마이너스 2x가 와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2 아니면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쌤은 x에만 2 못 곱하잖아. 등식이니까. 어디다가? 왼쪽 전체, 오른쪽 전체에다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식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식이긴 하잖아. 양변에 2 곱한 거랑 뭐 안 곱한 거랑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돼버렸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x를 없앨 수 있겠죠. 뭐 하면 돼? 두 식을 빼면 없어지겠죠. 왜? 2x 더하기 3y 빼기 2x 빼기 2y는 2x 빼기 2x에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3y 빼기 2y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5y 나오겠죠. 5 빼기 2 얼마예요? 3이고요. y 얼마 나와? 5분의 3.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x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럼 쌤은 y 구했어. 그때 x값 x값 구해야겠죠. 어떻게 구해요? 이 y를 여기 아무 데나 넣는 거지. 근데 잘 봐. 우리 여기는 3y고 여긴 2y죠. 근데 혹시 이거는 원래 문제식이 아니잖아. 얘를 바꾼 거죠. 그럼 이 y는 어디에다가 넣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 넣어도 돼. 그럼 지금 마이너스 1y, 3y, 마이너스 2y 중에 누가 제일 쉬워? 이가 제일 쉽죠? 제일 쉬운 데다 넣는 거야. 그럼 암산하면 마이너스 y가 넘어갈 거니까 x는 뭐로 구해주면 돼요? 5분의 8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y를 구한 다음에 x랑 y 중에 한 개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습득하는 거야. 제일 숫자가 개수가 쉬운 데다 대입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당연히 얘들아, 내가 두 번째 방법은 이제 y를 소구할 건데 x를 소구하든 y를 소구하든 얘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정답이 이제 혼돈이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로 얘는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쌤, y를 소구할 때는 3y를 y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도 되잖아요. 그럼 3분의 1을 곱해버리면은 얘도 분수가 돼버리잖아. 분수 쪽보다는 숫자를 키우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제 y를 없앨 거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양변에 3을 곱해줘야겠죠. 솔직히 쌤, 부호는 엄청 안 따지는 편이야. 왜냐면은 다르면 더하면 되고 같으면 빼면 되기 때문에 부호는 굳이 여기서 이제 얘랑 얘 없앨 거니까 더해져야 없어지겠지. 이번에는 부호 다르니까 5x는 8, x 얼마예요? 5분의 8. 그럼 이때도 y 어디다 넣을 거야? x가 개수가 제일 적은 데다가 3x, 2x, 1x니까 x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5분의 8이랑 뭐 빼서 5분의 5, 1 나오겠습니까? 5분의 3 빼야 1 나오겠죠. 그럼 답이 어때요? 똑같죠. 알겠지? 그래서 문자를 소거해서 구하는 게 가간법이다. 우리 왜 더하기나 빼기를 하냐?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 대입법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형태가 딱 나와 있어. 3x 더하기 5y는 17, x는 2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만하죠.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왼쪽에 xy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만 x는 땡땡땡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리해주면은 이런 연립방정식의 풀인 애들아, 여기도 만족하면서 여기도 만족하는 xy를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x를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시면은 3배의 2-y 플러스 5y는 17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y, 5y가 2y 나올 거고 6 넘어가면 11 되겠죠? 그 y는 2분의 11 나올 거고요. 대입법은 가간법보다 좀 편한 부분은 얘를 여기다 안 넣어도 돼. 왜냐면 x는 땡땡땡 나와 있잖아. 여기다 대입하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2분의 1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법은 엄청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가간법만 좀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대입법은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뭐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죠? 뭐냐면은 괄호가 있는 형태, 개수가 소수인 형태, 개수가 분수인 형태. 얘는 쌤이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1번, 2번, 3번은 너네가 접해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내용이죠. 2x 빼기 3y는 2. 얘는 뭐 x 더하기 3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1은 5. 이런 거. 아까처럼 바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괄호가 있는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괄호 풀어서 정리해서 푸는 거죠. 이런 형태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소수인 거 0.1x 마이너스 0.2y는 0.5. 뭐 0.21x 더하기 0.35y는 0.17. 이런 거. 위에는 얼마 곱해야 돼? 10. 밑에는 100. 분수 형태도 뭘 곱하는지 아시죠?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는 1. 여기는 얼마 곱할 겁니까? 2, 3, 6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거 6 곱해야 되고요. 4, 2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거 4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볼 거고요. 이제 4번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잘 봐. 오늘 배울 내용은 지금 형태가 한 쌍이고요. 보통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내용은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y는 7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야. 그럼 지금 얘는 세 개의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형태 보면은 뭐뭐는 뭐, 뭐뭐는 뭐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바꿨을 때 식이 총 몇 개 나올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죠?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y로.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x 플러스 y는 7. 근데 마지막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5y는 7. 식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다. 근데 잘 봐요. 쌤이 아까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를 봤을 때 어떨 때 이러면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이 3개 있고요. 미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꼭 미지수가 2개 있으면은 식이 3개 있을 필요는 없고요. 2개여도 풀리잖아. 근데 나는 3개 중에서 내가 필요한 2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2개를 가지고 왔을 때 딱 눈에 봤을 때 풀기 쉬운 것만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쌤은 보통 이렇게 문자 2개 있는 거는 많이 선호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숫자가 껴있는 거. 얘네들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쌤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3개의 식 중에서 딱 봤을 때 제일 쉬워 보이는 게 뭐야? 7이 제일 쉬워 보이죠? 7을 2번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3개의 식이 있고요. 3개의 식이 있고 총 3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2번씩 쓰였어요. 그러면 3개 중에서 가장 쉬운 식, 7을 2번 쓴 식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뭐 해주면 돼요? 아까 배웠던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풀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형태를 봤을 때 x를 없애는 게 낫겠어? y를 없애는 게 낫겠어? 얘는 x가 낫겠죠. 왜? y를 없애려면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는데 x를 없앨 거면 곱하기 2 할 거니까 숫자를 당연히 작은 걸 곱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계산할 때. 그래서 이런 형태는 x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3개의 식이 연결됐을 때 이렇게 식을 3개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좀 다른 내용이어서 여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6번 설명해 줄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골라주시오. 일단 시험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방정식이니까 바로 뭘 쳐내는 거야? 이런 애 쳐내는 겁니다. 뭐 얘밖에 없네? 얘 쳐내야지. 왜? 는 0 없으니까. 두 번째, 미지수가 2개 아닌 거 쳐내볼게요. 일단 눈으로 다 2개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쳐내볼게요. 1차여야 돼. 1차. 여기 어때? x, y 2차죠? 버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 괄호 풀면은 막 x랑 y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8을 넘겨봤자 상관없고 얘도 뭐 2x가 넘어봤자 안 지워지고 얘네들은 뭐 2분의 1x, 3분의 1로 하니까 안 지워지고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여기 잘 보자. 3x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3y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x는 3x니까 x만 남았잖아. 안 되는 거죠. 봅시다. 많이 해왔던 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둘이 더해서 9래요. 두 번째, 바꾸면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요. 바꾼 수 yx 쌤이랑 식 써보겠습니다. yx는 10의 자리 y, 1의 자리 x. 바꾼 수는 원래 숫자 10x 더하기 y보다 얼마? 27만큼 크대요. 이렇게 식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정리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얘를 읽어보고 식을 쓸 수 있는 점인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아.
다음 7번. 문제를 봤더니 x가 소거했다고 문제가 나와 있죠. x가 뭐 한 거야, 얘들아? 없어진 겁니다. 뭐 했길래? 기억에다 곱하기 3하고 니은에 곱하기 5 했대요. 그럼 나랑 어차피 x만 보는 거야. 기억에 3 곱해볼게. 15x. 니은에 5 곱해볼게. 5ax. 이렇게 뺀 거야. 그때 x 없어졌대. 둘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a는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y는 땡땡땡 나와 있네요. 뭐 해주면 돼요? 얘는 대입법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대로 넣을게요. 5x. 여기 y 대신 얘 그대로 넣어줘야겠죠? 바로 신경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은 3까지. 쌤이 대입법일 때는 얘를 그냥 그대로 넣어달라고 했어. 8. 답이 뭐야? 얘의 해로 갖는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 보기 방정식 중에서 얘를 해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3이랑 8을 x, y 집어넣었을 때 뭐가 성립이 돼야 돼요? 등식. 등호가 성립이 돼야겠죠? x랑 y에 3이랑 8을 바로 넣어주세요. 암산해볼까? 마이너스 21, 16 안 되고요. 3이랑 8이라고? 3, 5, 15, 8 안 되고요. 3 빼기 8 되고요. 3, 3, 9 빼기 8 안 되고요. 21 빼기 24 되네요. 답은 3번, 5번. 얘는 13번보다는 15번이 낫겠죠? 그 다음 14번에 이거 두 번째 식, 비례식 풀 줄 다 알죠? 15번 가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딱 보여? 세 개의 식 중에서 누가 제일 쉬워 보여? 맨 마지막 거. 맞지? 그러면 맨 마지막 거를 두 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맨 첫 번째 거 한번 쓸 거고요. 두 번째 거 한번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쌤은 어차피 양변에 2랑 3 곱할 거여서 이렇게 세팅만 해놨어요. 알겠죠? 나 지울게.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얘만 남겨놓고요. 분모에 있는 2를 양변에 곱한 거기 때문에 4x 빼기 2y 가지고 와주시고, 두 번째 식은 3x 빼기 y고요. 분모에 있는 3을 양변에 곱한 거니까 6x 빼기 3y까지. 이게 귀찮긴 해. 쌤이랑 무조건 푸는 이 방법은 문자는 숫자, 문자는 숫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1 혼자 넘어가 주시고요. 쌤 플러스를 선호하긴 한데 도대체 개찐이네. 넘어가죠 그냥. 마이너스 8x. 숫자 조합이 안 이뻐요. 두 번째 3x 2y. 최악이네. 해보자. 두 번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문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너네 x랑 y 중에 뭐 없앨래? x는 뭐로 맞춰야 돼? 8이랑 3이니까 24로 맞춰야 되고, y는 10이니까 누가 나? 10이 낫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10으로 맞춰서 푸는 거예요. 10이니까 2 곱하는 거죠? 16x 10y 마이너스 2고요. 10이니까 마이너스 15x 10y는 0까지. 마이너스 16x 빼기 15x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2까지. x 얼마예요? 2. y는 제일 쉬운 데다가 하나, 둘, 셋, 4개 중에 제일 쉬운 데 여기다가 x에 2 넣어버리면은 6, y는 3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한번 점검해봐도 돼요. 여기 대입했을 때 28에 16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맞죠? 얘는 뭐 쓴 거예요? 가감법 쓴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지금 그나마 y가 숫자가 적으니까 y는 2분의 3x로 만들어 놓고 무슨 방법도 있어요? 대입법 방법도 있겠죠. 대입법.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8x 2분의 15y는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16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2. 대입법은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갑자기 왜 안 바뀌었냐 왜? 2분의 3 x가 되잖아. 다 x겠죠 여기? 우리 y 없앤 거니까. x가 2니까 여기 집어넣었을 때 y는 3으로 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거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마지막 내용은 약간 이제 뒤에 단원에 연관이 지어져 있는 건데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잘 설명을 해보긴 할 텐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런 거죠. 이 두 개의 이제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행 한 개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 개가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를 공부하는 겁니다. 원래 항상 한 개로 공부하는데 한 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공부하는 거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두 번째는 해가 없을 때. 총 두 가지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같이 공부해주면 좋고요. 이 내용은 지금은 그냥 외울 거야. 근데 그 다음 단은 1차 함수를 배우면은 연관지어서 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좀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x-2y가 5래요. 근데 2x 빼기 4y가 11이요. 쌤이랑 연립방정식 풀겠습니다. 그럼 보통 쌤은 이제 가간법을 많이 연습시킬 거니까 가간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x 없을까 y 없을까? 상관없죠? x 없애도 2 곱해야 되고 y 없애도 2 곱할 거니까 2 곱할게요. 2x 빼기 4y는 10. 아싸 x 맞췄네. 뺐어. 근데 어때? 다 지워줘. 남은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둘은 원래 뭐야? 같은 식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연립방정식 내용 뭐라고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줘야 돼. 근데 같은 방정식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는 얘를 다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해가 곧 이 방정식 해니까 무수히 많겠죠. 왜냐면 결과론적으로는 미지수가 한 개고 식이 한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해를 못 쓰잖아.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는 둘이 똑같은 식이어야 돼. 똑같은 식. 두 번째, 해가 없다는 이런 형태입니다. x-2y가 7, 2x 빼기 4y가 10 이런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내가 여기다가 두 배를 하겠죠? 2x 맞췄네. 빼야지. 지워지고 지워지네. 0 됐네. 오른쪽도 0이 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둘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한 해가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은 지금 왼쪽이 변을 보면은 좌변을 보면은 두 배 하면 얘가 돼. 근데 두 배 하면 얘가 안 되죠. 둘은 동시에 만족한 해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암기해서 풀 수 있어. 왜? 무수히 많다라는 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위아래로 똑같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딱히 이제 말할 게 없죠. 왼쪽은 똑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동시에 공부하기 위해서 약간 뭐를 쓸 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을 가지고 올 거고요. 얘는 아까 처음 배웠을 때 기본적인 형태죠. 그 다음에 x, y는 미지수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a, b, c, a'이라고 있거든요. a', b', c'은 다 상수, 숫자입니다. 그럼 잘 봐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둘은 두 배 차이 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식이 와도 돼, 여기에는? 얘가 와도 돼. 이렇게 두기 풀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둘이 연립방정식 풀 때는 몇 배 할 거야? 3배 하겠죠. 그럼 3배 하면 또 어때요? 둘이 똑같아서 다 지워집니다. 해가 무수히 많아요. 결론은 하나의 식을 얼마 정도 곱해가지고 이제 얘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얘들로 공부할 거거든요. 얘네들 누구죠? 개수고요. 얘는 이제 항이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얘는 상수항이죠. 이 숫자들로 공부할 건데 쌤은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개수의 비로 문제를 풀 겁니다. 개수의 비. 비가 뭐죠? 나누는 거. 그럼 쌤은 얘에서 얘 나눌 겁니다. 여기도 얘에서 얘 나눌 거고요. 여기도 얘에서 얘 나눌 겁니다. 그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셋이 똑같아. 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10분의 5 다 똑같죠.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 15분의 5 어때? 다 똑같아. 왜? 어차피 얘를 몇 배 곱해서 만드는 거고요. 얘에다가 몇 배를 나눠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수의 비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 잘 봐. 여기는 똑같아. 위에 거랑. 그럼 얘는 x랑 y만 똑같은 거야. 마지막 상수항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앞에 두 개 똑같고 뒤 다르면은 해가 없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얘를 그냥 외우긴 할 건데요. 뒤에 떠난 배우면 좀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지금은 두 개를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얘들아. 얘는 16, 17 둘 다 가볼게요. 지금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개수의 비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썼어? a 프라임 x분의 a 프라임 x랑 ax 있을 때 a 프라임분의 a라고 쓰잖아. 그냥 이거분의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분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 3분의 1분의 a b분의 2 여기 얼마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6 여기는요 1분의 3a 여기는요 b분의 2까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a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b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됐나요? 잘 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괄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x 개수랑 y 개수랑 상수항의 비로 풀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긴 건들 게 없지만 여긴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알겠지? 두 번째만 좀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는 2x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y 있고요. 숫자는 6이랑 마3 3을 넘길 거니까 b 빼기 3까지. 그럼 가운데 힌트. 마이너스 3분의 3은 왼쪽 2분의 a 마이너스 1은 오른쪽 b 빼기 3분의 1까지.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형태고요. 지금 해가 없는 형태니까 여기는 달라야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둘이 똑같고 부호 차이야겠네? 그럼 여기 2가 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와야겠죠. 똑같으면서 부호 차이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이거 풀어주면 돼. 마지막에 는만 아니다 써주면 되니까. 그럼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분자가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넘어간 b는 2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되는 거잖아. 는이잖아. 는이 아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뒤에 거 활용 볼게. 제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쌤이 따로 뭐 유형 같은 건 찝어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바로 밑에 거 풀어주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 부등식은 꼭 부등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아까 배웠던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활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무조건 등호입니다. 당연히 x, y가 문자가 있어야 되고. 알겠지? 지금 보면은 처음 두 자리 자연수 물어봤고요. 쌤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x, y로 가볼게요. 그럼 10의 자리 x고 1의 자리 y니까 첫 번째 알려줬던 거 x 더하기 y는 7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바꾼수 또 나왔습니다. 바꿀게요. 아까랑 숫자 조합이 다른가? 똑같나? 바꾼수 10y 더하기 x는 원래 숫자 10x 더하기 y보다 27만큼 크대요.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정리해야죠. 쌤은 플러스 5하니까 이로 넘길게요. 9x 빼기 9y는 마이너스 27. 9 마구 마이너스 27이니까 결론은 x 빼기 y는 마이너스 3까지. 그럼 얘랑 얘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하면 더하기 빼기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더하면 4는 더하면 2x x는 2로 구해주시고요. x가 2니까 y는 5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잘 보자. 4번만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는 문제 유형인데 잘 봐요. 올해 남학생에 물어보는 걸 보통 우리 활용이니까 X라고 두죠. 얘는 얘를 X라고 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제를 보시면 올해 남학생은 작년 남학생보다 좀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증가 감소한 올해 남녀를 X라고 두지 않을 거고요. 누구? 변화되지 않은 작년 남녀를 X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쌤은 이 문제 풀 때 항상 뭐를 써먹냐면은 표를 그려요. 표를. 남, 여, 작년, 올해. 가봅시다. 남학생은 X라고 둬볼게요. 여학생은 Y가 되겠죠. 둘이 더해서 몇 명? 1200명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얘는 4% 증가됐대요. 얘는요 8% 감소됐대. 그러면 올해 인원은 쌤이 이렇게 써도 돼? 100%에서 4% 얹은 거니까 100분의 104x. 얘는 100%에서 8% 빠진 거니까 100분의 92y. 둘이 더해서 올해 학생 몇 명이래요? 1082명이래요. 그럼 잘 봐. 처음이니까 식 써줄게요. 작년 남녀는 1200명. 올해 남녀는 1082명. 이거 문제 풀어줘야 돼. 그럼 잘 봐. 양변에 100 곱해. 그럼 얼마야? 10만이야? 10만, 11만 8200. 여기 어차피 104x랑 92y니까 뭐 104 곱하면은 104x, 104y 몰라. 숫자 엄청 커진다고. 그래서 얘는 가지고 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얘는 안 쓸 거야. 그럼 뭐로 풀 거냐? 여기. 변화된 걸로 풀 거거든요. 변화된 걸로. 그럼 잘 봐요. 우리 4% 증가했다고 했죠? 그럼 변화된 남학생은 뭐라고 쓸 거야? 100분의 4x. 변화된 여학생 구해보겠습니다. 8% 내려간 거죠. 3이 빠진 거야. 감소된 거죠. 100분의 8y. 여기 잘 신경 써줘야겠죠. 몇 명 변화됐습니까? 1200명에서 1182명 됐어. 몇 명 줄은 거야? 18명. 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안 쓸 거고요. 누구 가지고 올 거야? 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이쁘긴 이뻐. 왜냐면은 4랑 4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약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냥
100 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가 이쁘게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쌤은 100으로 알려줄게. 너네 이거 4 약분해가지고 25분의 1, 25분의 2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100 곱할게. 4x 빼기 8y는 여기 마이너스 1800. 당연히 얘랑 맞출 거니까 x로 맞추는 게 낫겠죠? 4x 더하기 4y는 4800. 뺄게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y는요? 마이너스 1800, 마이너스 4800, 마이너스 6400. 어허. 숫자가 안 이쁘네. 600. 아하, 고마워. 6600이면 550이구나. 플러스 6 먼저 갈게요. 2 가면은 y는 550명. 그럼 x는 몇 명이 될 거냐면은 아까 더해서 1200 돼야 되니까 여기도 650명까지 돼버리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잘 구해가지고 답을 남학생이네? x네? 틀립니다 또. 왜? x는 어디였죠? 작년 남학생. 우리 뭐 궁금한 거야? 올해 남학생. 몇 명? 4%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650명이 4%니까 이게 이쁘게 떨어져야 되겠지? 학생 수니까. (26명) 추가되겠네요. 답은 몇 명이죠? 650명에 26명 추가된 6, 7, 6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연립방 정식에서 좀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항상 작년 남녀로 x, y를 더 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볼게요. 뭐 여기 라인은 거속시였어? 어디 학교 거속시 항상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보면은 뭐 등산이니까 한번 잘 작성해볼까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야. 잘 봐. 우리가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지금 물어보는 게 x야? 내려온 게 x야? 이렇게 가보자. 네, 여기를 x라고 더 볼게요. 그럼 원래 여기 뭐라고 써야 되지, 우리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대요. 이렇게 쓰면 미지수 한 개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를 y라고 쓰는 거죠. 올라가는 길 x, 내려가는 길 y. 그때 올라갈 때 속력은 2고요. 내려올 때 속력은 6이래요. 그럼 지금 보면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속력분의 거리 6분의 y는 몇 시간? 6시간이고요. 시간이 b잖아. 아까 뭐라고 했죠? 내려온 거리는 올라간 거리보다 4km 더 멀대요. 이렇게 쓰면은 미지수에 쓰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여기를 x 더하기 4로 썼으면은 그냥 미지수 한 개에 식 한 개. 얘 푸는 거고요.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 연습이 돼 있을 때 얘를 바로 작성하면은 그냥 한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얘를 그냥 미지수 y로 둬버리면은 식이 두 개 나온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확인해서 풀어주면 되고. 어차피 얘도 풀 때 6 곱할 것 같고 얘도 6을 곱하는 게 낫겠죠? 3x 더하기 y는 36. 그대로 넣어버렸을 때 4x는 넘어가면 32. x는 8이고요. 내가 뭐를 x로 뒀는지 확인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x였어. 문제 뭐 궁금하대? 내려오는 거리. 그럼 x랑 4를 더해줘야겠죠? 12. 소금물도 나오죠. 지금 또 봐봐. 아까랑 또 비슷해. 플라스크 2개 그릴 거고요. 새로운 플라스크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g에 13%. 혹시 소금 몇 그램? 65g. 그럼 잘 봐. 나랑 여기를 이제 어디가 x야? 왜 오른쪽 거야? 여기 x 13%, 여기 8%, 이게 뭐라고 둘 거야?
둘이 더해서 500이니까 500 빼기 x라고 둘 거잖아. 근데 이제 그냥 y라고 써도 돼. 그럼 식이 뭐가 완성이 되는 거냐? 둘이 더해서 500. 하나는 소금의 양으로 풀어줘야겠죠. 소금의 양 65g은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얘 안 써도 됩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약간 좀 쉬웠는데 지금은 y 대신 500 빼기 x를 넣어버리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3, 8 약분이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잖아. 얘는 할 거야? 굳이 양변은 그냥 100 곱하세요. 13x 더하기 8y는 6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을 살릴 부분은 잘 봐. 항상 8을 곱한다?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잘 봐. 우리 궁금한 게 잠깐만 여기 x라고 넣었었어? 그렇구나. 오케이. 지금 어차피 궁금한 게 x이기 때문에 x를 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빼도 될 것 같아. 근데 말해주고 싶은 거는 만약에 y를 구하는 거야. 그럼 8x 더하기 8y는 y가 없어지잖아. 그럼 조금 귀찮더라도 13x 더하기 13y를 구한 다음에 y를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죠? 8 곱하면은 4000. 빼버리면은 5x는 2500. 말이 안 되네. 뭐 틀렸어? 위에 오른쪽이 11%. 땡큐. 여기가? 그러네. 그러면은 55g이겠다. 그러면은 여기 55겠다. 빼면은 5x는 1500. x는 300g 구해주면 되겠다.